생강을 섭취하면 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생강은 건강에 많은 이점을 제공하지만 생강을 섭취하는 방식에 따라 위험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함께 생강의 건강 이점과 부작용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신료 중 하나로 옛날부터 감기, 복통, 설사, 해열제 등의 중요한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몸에 좋은 생강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지고 또 제대로 먹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과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서 생강의 놀라운 효능과 생강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까지 생강에 대한 모든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나 겨울철에 많이 찾게 되는 것이 바로 생강인데요. 생강은 동의보감에 오장으로 들어가 담을 삭이며 기를 내리고 구토를 멎게 한다. 오장육부를 잘 통하게 하고 팔다리와 뼈마디를 잘 놀릴 수 있게 하며 풍, 한, 습기를 없앤다. 라고 되어 있을 만큼 예로부터 선조들은 몸이 냉하거나 기가 약하고 몸이 좋지 않을 때 생강을 차로 달여 마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몸에 좋다는 생강은 놀라운 효능이 많은데요. 어떤 효능이 있는지 먼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1. 군의 건강에 도움. 생강차는 입냄새를 없애주는 효과가 있는 차로 알려져 있는데요. 진저롤이라고 불리는 생강의 합성 화합물이 입안의 세균을 제거하여 충치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치주질환과 심각한 잇몸 감염 예방을 위해 항염작용에 효과적인 생강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2. 혈액순환 개선 및 혈중 콜레스테롤에 도움. 생강은 마그네슘과 아연을 함유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준다고 하는데요. 간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쌓이는 것을 막아서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생강에 있는 맵고 싸한 맛의 진저롤 성분이 체내의 지질 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동맥 경화와 뇌경색 등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진저롤 성분은 관절염과 생리통, 두통을 완화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3. 항암 예방 효과.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은 항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암에 대한 대체 치료법으로 많이 알려져 왔는데요. 미국 미시간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30명의 실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루 2지의 생강 추출물을 투여한 결과 결장 내 염증 신호분자를 감소시켜 결장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 결과를 보면 생강은 난소암과 유방암, 그리고 췌장암에도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4. 소화 기능 향상. 생강은 담즙의 분비를 자극시키는 효능이 있어 천연 소화제라고 불릴 정도로 소화 기능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위장관 운동을 활발히 하여 급체 증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5. 천식 및 감기 예방. 생강하면 바로 감기 예방을 떠올리실 텐데요. 생강에 함유된 진저롤과 쇼가올의 성분은 강력한 살균과 항균 작용을 돕기 때문에 기관지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도 좋다고 합니다. 또한 생강은 기침과 가래를 없애주고 몸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감기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그 외에도 생강은 구토, 멀미 완화, 천연 진통제 역할, 설사에 도움, 변비 예방, 관절염 통증 완화, 다이어트에 도움 등 너무나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 생강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그 효능이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생강 건강하게 먹는 방법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강을 가장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1. 생강을 생것으로 먹을 때 좋은 경우는 바로 감기 초기에 먹으면 좋은데요. 생것은 발산작용을 하여 기운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2. 생강을 쪄서 말린 후에 먹는 방법입니다. 쪄서 말린 생강이 더 좋은 이유는
바로 진저롤이란 성분 때문인데요. 진저롤 성분을 가열하거나 건조시키면 쇼가올이라는 다른 매운맛 성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쇼가올 성분은 몸속을 따뜻하게 하는 작용으로 강력한 항염작용과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생강을 찐 후 말려서 섭취하면 냉증이나 복통, 생리통, 관절통에도 아주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쇼가올 성분은 내장지방과 피하지방을 한꺼번에 빠지게 하는 효과까지 있어서 다이어트에도 아주 좋습니다. 특히 날 것의 생강보다 쇼가올 함유량이 10배나 높다고 하니 생강은 찐 후 말려서 드시길 권장드리고요. 생강 말리는 방법은 생강을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깐 다음 얇게 편으로 썰어 20분 정도 찜기에 찐 후 잘 말리시면 됩니다. 3. 생강은 아침 시간에 먹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생강은 기운을 끌어올리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기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아침 시간이 좋다고 합니다. 다음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보약보다 좋은 음식 3가지 알아보겠습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음식. 1. 레몬. 생강은 향긋하고 매운맛을 가지며 레몬은 상큼하고 산뜻한 맛을 가지고 있어서 두 재료를 함께 사용하면 풍미 있는 조합이 되는데요. 맛의 조합뿐만 아니라 영양적으로도 궁합이 아주 잘 맞습니다. 레몬은 항염증과 항바이러스 효능이 있어 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인후통과 편두통의 염증에 대항하여 진통제로서의 역할을 하는데요. 생강의 항염작용과 만나 더 높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와 구연산 성분이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고 레몬 껍질에 풍부한 폴리페놀 항산화 성분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강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모두 항염작용을 가지고 있어서 호흡기 감염 예방은 물론 혈관 건강까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생강과 레몬을 함께 섭취하는 것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2. 대추. 대추는 사과의 15배가 넘는 비타민C를 함유하고 철분과 식이섬유도 풍부한데요.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소화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또한 혈액순환을 도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데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대추는 따뜻한 성질의 약재로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중화시키는 효능이 있는데요. 생강 특유의 알싸한 매운맛과 향 때문에 잘 먹지 못한다면 단맛이 나는 대추를 같이 넣어 드시면 맛과 영양의 조화로 아주 좋습니다. 특히 대추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경우와 생강만 먹으면 소결이 생기는 경우 생강과 대추를 함께 달여 먹으면 위를 따뜻하게 하고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3. 무. 무는 천연소화제라는 별명을 가진 만큼 위장 기능을 촉진하는 다양한 성분이 풍부합니다. 식이섬유와 비타민C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주고 장 속 노폐물을 청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둘 다 항산화 작용과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하죠. 특히 추운 날씨에 함께 섭취하면 서로의 효과가 배가 되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무는 서늘한 성질에 뭉친 것을 뚫어주는 효과가 있어 뜨거운 성질의 생강과 만나면 서로의 기운을 조화롭게 하면서 소화를 돕고 독성을 제거하는 효과가 더욱 커진다고 합니다. 무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위의 카드를 참고해 주세요. 또한 생강은 계피와 꿀과도 궁합이 잘 맞아 같이 드시면 좋다고 합니다. 생강의 부작용. 생강은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는 역할도 하며 위점막에 자극이 되기도 하는데요. 따라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생강을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강은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기 때문에 열 감기에 걸린 경우 혹은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생강을 많이 섭취하거나 장기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합니다. 생강은 혈관을 확장시키는 역할도 하는데요. 따라서 치질 위궤양 같은 출혈성 질환을 가지고 계시다면 소량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생강에는 수분이 많아서 썩으면 도려내지 말고 그냥 버리시기 바랍니다. 곰팡이가 핀 생강에는 간암을 유발하고 출혈, 괴사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아플라톡신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서 절대 드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생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생강의 효능에는 1. 군의 건강에 도움 2. 혈액순환 개선 및 혈중 콜레스테롤에 도움 3. 소화기능 향상 4. 항암 예방 효과 5. 천식 및 감기 예방. 생강을 건강하게 먹는 방법은 쪄서 말린 생강을 드시는 것이 생강의 효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강과 궁합이 좋은 음식에는 2.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간단한 생강차 만드는 방법. 1. 생강차의 놀라운 효능. 생강은 요리에 많이 사용되는 향신료일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허브이기도 하며 특히 신선한 생강은 차를 만들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생강차를 사용하면 특히 다음과 같은 많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강차는 메스꺼움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멀미나 입덧으로 인한 메스꺼움 증상이 빠르게 감소하며 생강차를 마시면 더 편안해집니다. 또한 생강차는 감기에 효과적입니다. 생강차의 매운맛은 위를 자극하고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 감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생강차를 마시면 몸이 따뜻해지고 땀을 흘리며 감기를 효과적으로 완화할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생강차를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많은 안전한 체중 감량 방법 중 하나로 생강차를 이용하여 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은 여성들에게 매우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뜨거운 매운 성질의 생강차를 항균성 꿀과 함께 섭취하면 과도한 지방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원하는 몸매를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강차는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랫동안 생강이 높은 항균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생강차를 마시면 몸의 저항력이 증가하고 독감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이용하면 뼈와 관절에 아주 좋고 생리통을 완화한다. 생강차를 마시면 혈관염 예방과 혈류 증가에 효과가 있어 뼈가 팽창하는 상태를 극복하고 근육 회복에 도움을 준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강차를 마시면 생리통이 줄어들고 기운이 좋아진다. 위의 주요 용도 외에도 생강차를 사용하면 알코올 해독, 소화 시스템 개선, 뇌 기능 향상, 일부 위험한 암 예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다른 많은 용도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2.1. 감기에 좋은 레몬 꿀 생강차 만드는 법. 생강에는 많은 양의 비타민 C와 몸에 좋은 여러 가지 중요한 활성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생강과 꿀을 함께 사용하면 레몬 주스를 사용하면 여러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레몬꿀 생강차를 만들려면 다음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1. 1. 준비할 재료. 티백, 꽁뚜이, 꿀, 찬, 물. 2.1. 2. 구현 단계. 1단계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은 다음 작은 조각으로 자릅니다. 생강을 넣고 끓는 물에 약한 불에서 20분간 끓인다. 2단계 티백을 넣고 약 5분간 끓인 후 불을 끕니다. 3단계 티백을 꺼내 냄비에 물이 식을 때까지 기다린 다음 체에 걸러 생강 잔여물을 제거합니다. 4단계 생강차를 유리잔에 붓고 약간의 꿀과 레몬즙을 넣고 잘 저어 드십시오. 2.2. 생리통 완화에 도움이 되는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홍등기의 생리통은 많은 여성을 피곤하고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생강차를 마시면 정신 안정을 빠르게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은 몇 가지 간단한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2. 1. 준비할 재료. 꽁뚜이, 물, 설탕. 2.2. 2. 행위. 1단계 생강의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은 다음 섬유질로 자릅니다. 2단계 얇게 썬 생강을 유리잔에 넣고 끓는 물을 넣고 10분 동안 차를 우려냅니다. 3단계 취향에 따라 백설탕을 넣고 설탕이 녹을 때까지 저어줍니다. 차를 더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 백설탕을 암설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면 바로 즐길 수 있습니다. 2.3. 신선한 생강으로 생강차를 만드는 레시피. 신선한 생강차를 만들려면 몇 가지 기본 재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3. 1. 준비할 재료. 신선한 생강, 태국차, 물. 2.3. 2. 행위. 1단계 차를 만들기 전에 주전자를 끓는 물로 철저히 헹구어야 합니다. 타이응 후엔 차를 찻주전자에 넣고 섭씨 75도에 끓는 물을 부어 처음으로 차를 헹굽니다. 2단계 첫 번째 차를 꺼낸 후 주전자에 끓는 물을 넣고 약 25초 동안 차를 우려낸 다음 유리잔에 부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신선한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물로 씻은 다음 작은 섬유질로 자릅니다. 4단계 여과수와 얇게 썬 생강을 가져와 센 불에 약한 불로 끓입니다. 그런 다음 생강 주스와 녹차를 유리잔에 넣고 잘 저어주면 많은 건강상의 이점이 있는 음료를 즉시 즐길 수 있습니다. 생강차를 마시는 요령. 생강차를 사용하면 예상치 못한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음료가 최상의 효과를 발휘하려면 몇 가지 기본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3.1. 생강차를 마시는 가장 좋은 시간. 생강차를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식후 아침입니다. 이때 생강차를 마시면 가스를 안정시키고 양기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특히 매일 아침 생강차 한 잔을 마시면 건강 증진과 과잉 지방 감소, 날씬한 몸매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저녁에는 생강차를 절대 마시지 마십시오. 3.2. 생강차를 마시면 생기는 몇 가지 부작용. 생강차를 마실 때 나타날 수 있는 몇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건강에 좋은 용도가 많지만 생강차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불쾌감이나 저혈압과 같은 원치 않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혈압과 관련된 특정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생강차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며 사용 전에는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높은 혈압을 가진 분뿐만 아니라 임산부도 생강차를 섭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생강차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많은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하는 간단한 생강차를 만드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기사 내용은 90S커피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차 및 생강을 활용한 다양한 건강식 만드는 법 7가지. 1. 일본 된장 생강절임. 생강차는 아니지만 생강을 일본 된장에 절여 넣으면 생강 특유의 매운맛이 사라지고 먹기 쉬워진다. 물에 잘 씻어서 껍질째 1cm 두께로 썰어서 소쿠리에 널어서 하루 정도 햇볕에 말린다. 얕은 밀폐 용기에 일본 된장을 깔고 그 위에 생강을 넣은 다음 다시 된장을 덮는다.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랩으로 잘 싼 다음 뚜껑을 덮고 냉장고에 23일 보관한다. 일본 된장을 물로 씻어낸 다음 생강을 먹는다. 저녁 식사 때 하나씩 먹으면 냉증에 효과적이라고 한다. 일본 된장은 요리에 사용하면 도움이 된다. 2. 생강 식초 음료. 생강은 자극이 강하지만 식초에 절이면 자극적인 맛과 향이 중화되어 위장에 부담을 덜 수 있다. 식초 50ml를 물 150ml에 희석해서 희석시킨 식초에 금방간 생강 1뿌리를 섞어서 벌꿀 등을 넣어서 마시면 도움이 된다. 3. 끓인 생강차 만들기. 생강 35지을 180ml의 물에 넣고 물의 양이 23으로 줄 때까지 푹 우려낸다. 매일 3번에 나눠서 마신다. 4. 생강차 만들기. 매운 생강 약 10지을 잘 씻어서 강판에 갈아서 거지에 싸서 생강즙을 낸다. 생강즙을 따뜻한 물 100ml에 부어서 섞는다. 기호에 따라 벌꿀을 넣어서 먹어도 좋다. 취짐 30분 1시간 전에 마시면 좋다.
벌꿀 대신 대파를 잘게 썰어서 함께 우려내 마시면 더욱 효과적이다. 5. 생강우유 만들기. 우유 150ml를 냄비에 넣고 따뜻하게 데운다. 간 생강을 13작은 술 정도 넣어 그 안에 벌꿀 12작은 술을 넣는다. 약한 불에서 끓이기 시작해서 끓어 넘치기 전에 불을 끄고 마신다. 생강은 막 간 것을 사용하는 게 좋다. 6. 구운 생강 만들기. 생강 적당량을 씻어서 껍질째 강판에 갈아 프라이팬에 쿠킹 호일을 깔고 그 위에 1작은술가량의 생강을 올린다. 밑이 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잘 섞어주면서 5분 정도 중간불에서 볶고 노릇노릇해지면 불을 끈다. 하루 2번 아침 식사 전과 취침 전에 1작은술을 먹는다. 7. 생강잎차 만들기. 생강잎과 줄기를 적당량 씻어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썬 후 잎은 그늘에서 말리고 줄기는 햇볕에 말립니다. 냄비에 500ml 물, 생강잎 10지, 그리고 생강 23조각 정도의 줄기를 넣고 3분 정도 우려냅니다.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생강과 생강차의 효능은 여기에 요약된 것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 놀라울 정도입니다. 인체는 톱니바퀴처럼 균형이 맞아야 모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생강을 활용하여 다양한 건강식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 얻은 요리들을 적당량 꾸준히 섭취하면서 일상생활에서 도움되는 건강법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빠른 회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족들이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 효소를 활용한 건강법 5단계는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강법입니다. 일광 화상을 입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위액 분비가 감소하여 음식에 대한 욕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식사에 몇 조각 추가하면 식욕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을 많이 받은 사람은 생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설탕을 넣은 신선한 생강즙은 몸이 차갑고 냉한 사람이나 찬 맛이 비에 몸을 담근 후 열을 발산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감기에 걸린 경우나 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햇볕을 많이 쬐는 경우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세요. 생강은 거의 부작용이 없지만 과도한 양을 섭취하면 소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속쓰림, 설사, 입 자극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트림, 복통, 팽만감, 메스꺼움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생강은 좋지만 적절한 양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생강을 으깨면 안 됩니다. 신선한 생강을 으깨면 강력한 독소인 사프롤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간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고 간세포의 괴사로 이어져 간암이나 식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강을 선택할 때는 색이 옅고 겉면이 매끄럽고 흠집이 없으며 으스러지거나 변형되지 않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생강 주스를 마신다. 신선한 생강 주스를 마시면 감기로 인한 메스꺼움을 치료할 수 있으며 다른 원인으로 인한 메스꺼움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많이 먹으면 소화에 문제가 생긴다. 발아 생강 먹기. 발아 생강은 여전히 맵기는 하지만 사용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가공할 때 간을 손상시키는 독소인 유황을 생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유형의 생강을 섭취하면 위와 장이 영양분을 거의 흡수하지 않아 간세포가 독성을 띠고 변성되어 간의 배설 기능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저녁에 생강 먹기. 생강을 먹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이고 저녁에 생강을 먹는 것은 특히 해롭다. 생강은 휘발성 에센셜 오일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위분비를 촉진하고 장을 자극하며 소화를 촉진하는 진저로스를 함유하고 있다. 저녁에는 몸에 양기가 수집되고 음기가 번성하며 이때 생강을 먹으면 양기가 뜨거워 인간의 자연 생리법칙을 위반하여 신체에 해를 끼칩니다.